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용어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이론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 제3자를 먼저 개념을 잡습니다. 이 제3자는 법률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돈만 받을 고지입니다. 대금만 수령할 권리를 매도인이 지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는 돈만 받으면 돼요. 이 계약을 자기가 취소나 해지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수익자, 제3자라는 말은 제3자라는 용어가 나와서 헷갈릴 뿐입니다. 자, 원래 민법은 제3자라는 용어를 다시 계약을 일으킨 자를 제3자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말만 제3자지 이 사람은 계약을 다시 파생시킨 사람이다 아니면 현장에서 돈만 받는 사람이다. 돈만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약에 절대 뛰어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자라고 그럽니다. 수익자를 제3자라 그래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제3자 수익자는 자기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의사를 표시하며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 관계만 확정합니다. 계약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수익자는 직접 계약을 취소한다 안 한다. 취소나 해지할 수 없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절대 계약을 다시 일으켰던 계약을 일으키는 계약의 당사자 신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가 잘 나옵니다.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라는 것은 등기를 보관시켰는데 이 등기를 보관하는 사람이 등기 명의자라는 이유로 선의의 제3자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본인은 원래 쥐는 등기를 보관하는 사람은 보관만 하라고 했는데 통정 계약도 없이 등기만 넘겼는데 당사자끼리는 상대적 무효죠.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본인은 대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입니다. 선의의 제3자는 모르고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계약 당사자 신분으로 가는 거죠.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 나오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제3자는 계약, 제3자라는 수익자에 대한 계약에서는 돈을 주기로 했던 낙약자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주계약이 계속 유지가 돼야겠죠. 주계약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되면 아무리 돈을 준다고 약속했어도 돈을 줄 의무가 없죠. 그래서 계약 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낙약자는 수익자,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를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선의 악의 논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왜? 당사자가 아니니까. 언제나 정당한 주계약 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제3자는 돈만 받은 수익자지 계약을 다시 일으켰던 계약 당사자 신분이 아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만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용어를 잡는다. 먼저 주계약 관계가 있어야 된다. 매매 계약이 주계약이야. 매매 계약에서 원래 매도인이 잔금을 받는 거야. 받는 건데 잔금을 받아야 할 매도인이 잔금은 다른 사람한테 받아도 내가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등기 권리증을 동시에 연거 주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돈은 대금 지급은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 그래서 이것을 요약자라 그럽니다.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요청했다. 요약자. 그래서 대금 지급한 매수인은 그래 대금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하고 승낙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낙했다. 낙약자. 그래서 요약자는 매도인, 낙약자는 매수인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래서 매도인은 요약자, 매수인은 낙약자, 제3자는 수익자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낙약자, 매수인이 돈을 준다고 약속했을 때도 주계약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죠. 그죠? 아무리 돈을 준다고 약속했어도 계약 관계가 무효나 해제 사유가 되면 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이런 용어를 잡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계약 관계가 무슨 계약이냐? 이걸 보상관계라 그럽니다. 보상관계를 하나 외웁니다. 보상관계는 주계약 관계입니다. 보상관계가 난 항변하는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보상관계는 무슨 계약?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무슨 계약? 주계약. 그죠? 보상관계라는 것은 대금을 주면 그 보상으로 등기 권리증을 동시행 관계로 주장할 수 있는 게 보상관계. 보상관계 하면은 주계약. 주계약에 대한 항변으로 계약이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상관계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입니다. 매도인을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라 그럽니다.
주계약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주계약, 보상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 대금을 지급을 약속한 걸 이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관계, 그것을 뭐라 한다? 보상관계. 보상관계는 주계약관계. 무슨 관계? 보상관계. 보상관계는 매도인, 요약자와 매수인, 낙약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계약 자체에 대한 항변은 문제가 일어났다. 문제로 인해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갑니다. 당연히 수익자한테 대금 지급을 약속했어도 거절할 수 있죠. 자,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낙약자는 누군데? 매수인은 요약자의 사기, 취소 사유죠. 취소, 사기, 강박, 착오. 자, 취소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사기가 되면. 착오 또는 강박이 되면 무조건 취소 사유. 취소 사유는 착오, 사기, 강박. 그죠? 자, 그러면 요약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답니다. 요약자가 누군데? 요약자 매도인이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대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주계약 관계 무효도 판명됐답니다. 무효가 바뀌어지면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죠. 낙약자가. 자, 이럴 때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아주 쉽죠. 주계약 관계만 찾으면 됩니다. 주계약경이 문제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주계약이 무슨 관계인데? 보상관계. 보상관계는 주계약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되겠죠. 주계약을 보상관계라 그럽니다. 지급 의무를 면하죠. 낙약자, 매수인은. 자, 수익자가 대금을 수령한 후에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될 수도 있죠. 대금을 수령한 후에 매매계약 무효가 취소되면 낙약자는 매수인은 자, 누구한테 돈을 주라 하냐? 원상회복을 하냐면 요약자한테 원상회복 청구를 합니다. 수익자한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수익자는 돈만 받을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수익자는 돈만 받을 권리가 있지 자기 원상회복 청구할 의무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어요. 그래서 원상회복 아무 의무가 없다. 무조건 요약자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겠죠. 요약자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자기가 요청을 했으니까 계약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다. 그래서 원상회복도 누구한테 요청한다? 요약자한테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거죠. 놓치면 안 된다. 수익자는 어떤 원상회복 청구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청구권도 없다. 그죠? 오직 대금만 수령할 권한만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낙약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요. 대금을 지급하자면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를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와 취소권은 누구한테 있다? 요약자한테 있다. 그러니까 요약자는 대금을 지급하자면 요약자가 직접 해제나 취소를 하면 됩니다. 해제하더라도 수익자의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수익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 수익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자, 수익자는 절대 계약을 직접 취소나 해제하면 안 됩니다. 수익자일 뿐입니다. 자, 이것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대가 관계가 있습니다. 보상 관계는 주계약 관계인데 대가 관계가 있습니다. 대가 관계는 뭐냐면 부수적인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관계 위의 요소. 그러니까 요약자가 매도인과 수익자 간의 관계. 요약자, 매도인과 수익자 간의 관계가 항변 또는 문제가 일어났다 해서 낙약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안 되겠죠. 왜? 요약자와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문제로 인해서 낙약자가, 매수인이 돈 지급을 거절하면 자기만 채무불이행이 되겠죠. 자기는 그냥 계약서대로 이행만 하면 됩니다. 수익자와 요약자가 싸우든지 말든지.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항변으로는 요거는 대가관계 항변이라고 그래요. 대가관계는 부수적인 계약의 항변으로는 자, 낙약자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하죠. 이걸 자유자재로 숙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관계는 부수적인 관계다. 대가관계는 매도인,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다.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항변으로는 낙약자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지급을 해줘야죠. 계약이 문제가 아니니까 계약관계만 따진다. 그렇죠.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상실했다든가 또는 수익자와 요약자가 누군데? 매도인이죠. 수익자와 매도인 간의 자기들끼리 채권이 시효로 만료됐다 하더라도 낙약자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낙약자는 항상 요약자하고만 생각하면 돼요. 수익자와 관련된 문제는 절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죠.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어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낙약자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해하시죠? 자, 요약하면 대가관계의 문제로는 낙약자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보상관계, 주계약관계의 문제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자의 권리는요. 수익자의 권리는 대금만 받을 권리가 있지 계약의 당사자로서 해제나 취소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자,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현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다. 장래 지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계약 당시에 반드시 현존해야 한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제3자는 계약 당시에 반드시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계약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제3자가 특정되거나 현존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특정되거나 현존되어야 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수익자.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자, 계약은 요약자, 매도인과 낙약자, 매수인 간의 계약의 성립 요건이지 수익자는 돈만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그 자체는 자기가 돈을 받겠다는 것이지 계약 관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기가 받을 채권만 확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약자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낙약자에게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수익자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받을 채권만 확보가 되는 겁니다. 채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고. 자, 그래서 주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자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자, 낙약자가 승낙자, 매수자인데 주계약이 유지가 돼야 돈을 주는 거죠. 아무리 승낙했어도. 그래서 주계약 관계가 적법하게 취소되면 낙약자가 지급 의무는 소멸하는 거죠. 항상 주계약 관계가 유지돼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게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 성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단순히 받을 채권만 확보한 것이다.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해제나 취소를 하면 안 됩니다. 해제나 취소를 누가 한다? 요약자, 매도인이 한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는데? 수익자는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한 후에 돈이 안 들어오면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자가 할 수 있는 권리는 돈이 안 들어왔을 때 대금을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그죠? 그래서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 원상회복 의무는 수익자는 절대 없다. 자, 뭔만 있다? 대금을 수령할 권리, 돈이 안 들어왔을 때 돈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가야 되죠. 그래서 낙약자가 대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거절했을 때는 수익자는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자,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요, 요약자, 매도인과 낙약자, 매수인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다 해놨어. 자, 그리고 나서 요약자와 낙약자끼리 또 조용히 한 군데서 만나서 합의 해지의 방식으로 계약 자체를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해제의 방식으로, 합의 해제는 하나의 계약이죠. 합의 해제의 방식으로 수익자의 권리를 소멸이나 변경시킬 수 없다. 수익자의 권리가 확보가 됐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 해제 형식으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이나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로 갑니다. 자,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중개사 시험에 매년 한 문제가 나오죠. 매년 한 해도 거리지 않고 나오니까 반드시 숙달하셔야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수익자가 돈을 받을 권리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존적 채권이수, 병존적 채권이수란 말 나오면 자, 수익자 원래 제3자가 원래 매도인, 요약자한테 받을 돈이 있답니다. 근데 요약자가 받을 돈을 안 주고 계약을 해서 계약대금으로 준답니다. 줄 때는 누굽니까? 매수인이 주겠죠? 매수인도 돈을 주는 권리를 갖고 있고 요약자, 매도인한테 옛날에 꾸었던 돈도 받을 권리, 그러니까 두 개를 대 갖고 있는 거, 지금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수익자에게 불리할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면책적 채무 인수는요. 면책적 채무 인수는 매도인한테 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요 매수인한테만 네가 받아라 하는 겁니다.
겁니다. 자,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죠. 옛날에 받을 권리가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생기죠.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병전적 채무인수는 어차피 수익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꼭 받는다는 느낌만 가지지 말고 제3자가 의무할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3자 수익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병전적 채무인수와 채무 면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죠. 자, 낙약자는 누군데?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수익자한테 돈을 주면 자, 요약자 매도인한테 등기권증을 받아야죠. 요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과 요약자의 등기권리증 수령은 동시행 관계가 있죠. 그래서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와 요약자, 매도인이 낙약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자, 기본 관계가 중요하죠. 자, 기본 관계는 보상 관계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반드시 보상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 했어요. 보상 관계는 뭐다? 주계약이다. 자, 보상이 잘 어려우면 보상 관계는 보상을 받는다 이거. 자, 보상 관계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권증을 받는 관계,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주계약이라 그럽니다. 보상 관계가 주계약은 누구와의 관계? 요약자, 매도인과 낙약자, 매수인 간의 관계. 그래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이게 계약이니까 중요한 계약, 주계약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아무리 약속해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낙약자는 요약자의 사기로, 이게 요약자가 매도인 아닙니까? 매도인의 차고 사기 강박. 차고는 아니겠죠. 사기 강박. 요약자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주계약이 취소가 되니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낙약자는 매수인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제3자에게 야, 돈 받을래? 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최고했는데 그 제3자 수익자가 야, 확답을 안 했어요. 이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을 의사표시를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을 봅니다. 항상 의사표시는 최고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면 거절로 봅니다. 돈을 받을래 하고 물어봤는데 수익자가 대답을 안 했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면 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당연하겠죠. 이것도 도달주의죠. 이게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나와야죠. 요약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답니다. 요약자는 누군데?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약속을 안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이 틀어진 거죠. 그 다음에 주 매매계약이 무효로 바뀌었답니다. 주계약, 보상관계가 무효도합니다. 그러면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지급 의무를 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자가 대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대금을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매매계약, 주계약, 보상관계가 무효나 해제가 됐답니다. 그러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온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는 절대 온상회복 의무가 없다 했어요. 자, 온상회복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요약자, 매도인에게 받아야 된다입니다. 이게 반드시 주계약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죠. 항상 계약은 누구하고 했다? 매도인과 매수인과 한 겁니다. 수익자는 돈만 받을 권리지 수익자한테 돈을 달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온상회복 의무는 요약자, 매도인에게 있다. 이렇게 하죠. 자,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낙약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 낙약자가 약속을 안 지켰답니다. 매수인이 돈을 안 줬습니다.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낙약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요약자는 누굽니까?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직접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수익자는 절대 계약을 취소와 해지할 수 없다. 요약자, 매도인이 계약을 직접 해지할 수 있고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굳이 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항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수익자,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선의, 악의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대가 관계는요. 대가 관계는 부대적 관계입니다. 부수적 관계. 대가 관계는 주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주계약 관계가 보상 관계고 대가 관계는 수익자와 요약자의 관계입니다. 낙약자 입장에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약속대로 이행만 하면 됩니다. 대가 관계는 주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대가 관계는 부수적인 관계. 자, 대가 관계는 요약자, 매도인과 수익자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낙약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요약자와 수익자에 대한 항변, 요약자, 수익자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항변으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줄 건 줘야죠. 그죠? 자, 자기는 계약으로 이행만 하면 됩니다. 요약자와 수익자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자,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항변으로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야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효과가 상실하든지 말든지, 법률 효과가 상실한 경우, 또는 수익자와 요약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든지 말든지, 낙약자 입장에서는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채권이 어떻게 소멸하든지 말든지, 또는 자기들끼리 어떤 법률 관계가 소멸하든지 말든지, 자, 한번 지켰던 약속은 지키면 되는 거죠. 자기는 주계약 관계니까. 그래서 보상 관계가 정당해야지 유지가 되면 지키는 거고, 대가 관계는 낙약자에 있어서는 아무런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의 항변으로는 낙약자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낙약자는 대가 관계의 항변, 수익자와 요약자 간의 법률 관계가 상실됐든 채권이 소멸됐든 낙약자는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낙약자는 대항할 수 없다.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관계의 항변, 대가 관계의 문제로는 낙약자는 무조건 약속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계약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약속에서도 안 지켜도 되죠. 그래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자, 보상 관계 항변, 요약자와 낙약자의 문제, 요약자와 낙약자의 항변으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대가 관계의 항변으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반드시 대가 관계는 낙약자는 관계가 없으면 무조건 약속 지켜야 됩니다. 대가 관계에 딱 나오면은 무조건 낙약자는 약속을 지킨다. 수익자와 요약자 간에 문제 생겼다 하면 낙약자는 무조건 약속 지켜야 된다. 약속 지킨다는 말은 뭘로 한다? 대항할 수 없다.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주계약 관계가 문제가 되면 약속 안 지켜도 되죠. 주계약 관계, 보상 관계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낙약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대항할 수 있다. 누구에게? 제3자에게. 자, 넘어갑니다. 반드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자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자는 의사표시를 해야 채권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현존하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수익자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된다? 낙약자한테 해야 된다. 낙약자가 돈 줄 사람이니까 낙약자한테 한다. 일단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죠. 채권만 취득합니다. 이게 대금 지급 청구권을 받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그래서 낙약자에게 직접 이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돈 주라 하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이제 요약자, 낙약자 나왔잖아요. 자, 매도인, 매수인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적법하게 취소가 됐으면 주계약 관계가 취소가 된 거죠. 그러면 수익자는 이제 대금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죠. 대금 급부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나야죠. 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낙약자가 돈 준다는데 약속 안 지켰답니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직접 해지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해제와 계약 취소는 누가 한다? 요약자가 하는 거예요. 수익자는 절대 계약 취소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어요.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할 의무도 없어요. 자, 무조건 돈만 수령할 권한만 있어요. 돈 안 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낙약자가 대금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 수익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직접 해지하면 된다. 수익자는 절대 계약 해제와 취소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한 후에는 또 낙약자와 요약자끼리 합의 해제 방식으로 수익자 제3자의 권리를 소멸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 의사표시 한 후에는 그 계약을 이행해야죠. 수익자가 돈 받겠다는 기대 심리가 있고 신뢰관계가 형성됐으니까. 그래서 의사표시를 해야 수익자는 돈 받을 채권이 성립된다. 그래서 돈을 안 받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자, 요약자와 낙약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안 된다. 그렇죠?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합의 해지하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용어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제3자를 위해서 이 수익자는 제3자이지만 통정허위 표시를 말하는 계약을 일으켰던 선의 악의의 제3자가 아니다. 선의 악의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낙약자는 주계약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주계약 관계, 보상 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자,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지급을 거절할 때 이 수익자가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다. 무조건 지급을 거절하는 거죠. 제3자가 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죠. 합의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대항할 수 있고 선의 악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제3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자, 계약 당사자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의 악이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자, 주계약 관계가 취소나 무효되면 무조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가 관계, 부수적인 관계, 수익자와 요약자의 관계 항변으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죠?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니까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자, 대가 관계로는 지급을 해야 되고, 주계약 관계, 보상 관계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걸 반드시 반복하시고, 자,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들으시면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